안녕하세요. 응카 채널입니다. 작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 회사 BYD의 전기차 출시 소식 기억나시나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지난해 4분기 잠깐이지만 테슬라의 판매율을 제친 BYD에 이어 또다시 주목할 만한 중국산 전기차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바로 그 회사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샤오미가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SU7입니다. 중국 내 가전제품 점유율 1위에 빛나는 샤오미는 보조 배터리부터 가습기, 조명, 모바일 기기 등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전자제품들을 많이 출시하며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작은 배터리 회사로 시작해 모바일 기기부터 AI 사업까지 뛰어들며 빠르게 몸집을 키웠는데요. 그런 샤오미가 2021년 3월 돌연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약 3년 만에 그들의 첫 전기차 SU7이 세간에 공개되었습니다. 정식 출시는 내년 정도로 예상되며 국내 출시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샤오미는 추후 하이브리드 1종과 전기차 2종을 추가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한 대를 출시하는 데 있어 기초 설계부터 출시까지 빠르면 3년, 길게는 5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 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던 샤오미의 행보는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샤오미가 첫 차량을 공개한 시점이 꽤 흥미롭습니다. 샤오미는 회사 창립 이후로 디자인부터 제품 구성까지 꾸준히 애플의 카피캣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애플이 약 10년간 매달렸던 전기차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 한 달 만에 자신들의 첫 차를 공개한 샤오미. 지켜보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SU7 출시 발표회에서 샤오미의 대표 레이지는 SU7에서 애플 카플레이 연동도 가능하다며 애플에 대한 은근한 견제를 유쾌한 방식으로 드러내기도 했었죠. 또 레이지는 포르쉐의 타이칸과 테슬라의 모델3를 언급하며 성능과 가격 경쟁력에 있어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견을 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지 출시 27분 만에 5만 대가 넘는 주문량을 달성한 샤오미의 SU7. 아마 많은 분들이 외장 디자인을 보고 특정 차량을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레이진이 직접 언급한 포르쉐의 첫 번째 전기차 타이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디자인은 당연히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가 있기 마련이죠. 게다가 워낙에 공기역학적인 부분이 중요한 전기차 특성상 제조사가 달라도 동일한 세그먼트라면 어느 정도 비슷한 실루엣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SU7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타이칸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SU7을 샤이칸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대기업 제품의 디자인들을 많이 카피하던 중국 기업들이다 보니 이번에도 역시나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출시 초반부터 벌써 여러모로 화제의 중심에 선 SU7.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타이칸, 모델3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장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르쉐의 타이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SU7의 디자인은 전 BMW의 디자이너로 전기차 iX 디자인을 담당했던 중국인 리 티아니안이 맡았다고 합니다. 또한 BMW 출신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 컨설턴트를 맡게 되면서 화제를 낳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크리스 뱅글 특유의 역동적이고 세련된 선이 돋보이는 듯합니다. 길이 4997mm, 넓이 1963mm, 높이 1440mm, 휠베이스 3000mm, 20인치의 휠 사이즈를 가진 쿠페 스타일 준대형 세단입니다. 전면부 보닛의 파팅 라인은 테슬라의 모델3가, 헤드램프는 맥라렌이, 측면과 후면부의 실루엣은 포르쉐 타이칸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인데요. 여기저기 완성형 자동차들의 디자인들을 베껴온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우아한 곡선이 흐르듯 이어지며 꽤나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특히 후면부에 날카로운 테일램프와 바디 컬러와 일치하는 리어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어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는 좋아 보입니다. 실제 전시 차량을 본 이들의 말에 따르면 차량의 마감 처리나 단차 문제에서도 크게 흠잡을 부분이 없을 정도로 꽤 괜찮은 품질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같은 중국산 전기차인 BYD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샤오미의 디자인이 세련되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이드미러도 공력 계수를 고려해 각진 부분 없이 둥글고 매끈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요새 트렌드인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달려있고 전자식 손잡이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공력 계수에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이 차의 공력 계수는 무려 0.195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차량들 중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6가 0.21, 벤츠의 EQS가 0.20이었으니 굉장한 수치네요. 낮게 누워있는 본넷에는 샤오미의 로고인 MI가 큼직하게 박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전 제품에서만 봐오던 이 로고가 자동차에 달려있으니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긴 하네요. 색상은 대표 컬러인 아쿠아블루를 필두로 총 9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테슬라처럼 외부 곳곳에 주행보조 기능을 위한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또 차량 앞 유리와 루프 사이에 조그맣게 솟아있는 부품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품은 추후 샤오미가 SU7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발하기 위해 달아놓은 라이다입니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샤오미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 역시 어느 특정 차량 브랜드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떠오르죠. 전기차 사업에 착수한 지 고작 3년, 대체 샤오미는 어떻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가능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현대기아의 ADAS,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등 각각의 명칭과 시스템 구조도 다르죠. 그러나 샤오미는 과감하게 이 기술을 외부에서 빌려왔습니다. 바로 구형 테슬라에 들어가던 엔디비아의 오린칩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차량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없던 샤오미가 고작 3년 만에 꽤나 그럴듯한 차량을 선보일 수 있었던 비결인가 봅니다. 어쩌면 이런 위탁 개발로 빠른 기술 변화에 편승해 출시까지의 기간을 줄인 것은 나름대로의 현명한 선택지였던 것 같네요. 한편 샤오미는 외부 기술뿐 아니라 자체 스마트 드라이빙 기술과 자동 긴급제 동장치에 대해 언급하며 안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실내에서는 디스플레이를 통한 각종 편의 기능과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하이퍼라는 샤오미 자체 OS를 갖춘 모바일 기기를 판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을 차량에도 적용시킨 듯합니다. 이 하이퍼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차량의 창문을 열고 닫거나 음악을 틀고 끄는 등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한 음성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SU7에는 샤오미에서 판매 중이던 가전제품들과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샤오미 스마트폰부터 집 내부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연결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걸 샤오미 생태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애플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기술인데 이 소식을 본 애플은 꽤나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플랫 바텀 스티어링 휠에 새겨져 있는 샤오미 마크인데요. BYD 때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라는 인식 자체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보니 이렇게 큰 마크가 소비자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양옆에는 라운드 컨트롤러 2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은 테슬라가 떠오르는 모습이고 시트나 큰 특징들은 포르쉐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가운데 큼지막한 16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심플한데요. 센터 콘솔에는 토글 스위치를 적용해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열 또한 꽤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특히 2열 동승자들을 위해 운전석과 조수석 헤드레스트 뒤편에 샤오미 태블릿을 부착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2열 공조 버튼, USB 충전 단자가 함께 있고 헤드레스트도 앞뒤로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1.4채널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25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SU7의 사운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SU7은 기본 모델부터 시작해 SU7 프로와 SU7 맥스까지 총 3개의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맥스에는 101kWh의 CATL 기린 배터리인 NCM 배터리가, 하위 트림에는 BYD의 73.6kWh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금액과 주행거리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에서 꽤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1회 충전 시 상위 트림 기준 800km, 하위 트림은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중국의 CLTC 기준 책정거리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각각 600km와 530km 정도로 예상됩니다. 맥스 기준 최고속도 256km, 제로백 2.78초, 출력은 495kW라고 합니다. 타이칸 터보 S 모델의 출력이 560kW인 걸 생각하면 굉장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펙, 가격은 과연 어떻게 책정되었을까요? 현지 출시 금액은 하나로 약 4,010만원부터 시작하고 최고 사양은 5,570만원까지 간다고 하네요. 사실 같은 중국 브랜드인 BYD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주행거리와 스펙, 디자인 등을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갈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행거리 부분에서도 유럽, 국내 기준과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그 외의 스펙들 역시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죠. 화제의 샤오미 전기차 SU7, 이렇게 말만 들으면 더할 나위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산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BYD가 유럽 안정성 테스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재평가를 받나 했으나 실제 차량을 타본 소비자들은 디테일이나 운전자를 위한 기능들이 아직 미흡하다며 그들의 부족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BYD뿐만 아니라 샤오미 역시 건실한 자동차 제조사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로 SU7이 공개된 지 고작 며칠 만에 현지에서 시승 중이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회전을 하던 SU7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연석과 충돌하며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샤오미 측에서는 미끄러운 빗길과 시승자의 운전 미숙이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저런 실제 운전에서 숱하게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안정성과 사고 시 내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구매 사이트에서 멋대로 구매 확정이 된다던가 예약금 환불이 안 되는 등의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샤오미가 이제껏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그 가격에 비해 좋은 퀄리티가 샤오미의 최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경험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샤오미의 첫 차량을 선뜻 구매하기는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죠. 전기차 영역은 기존 샤오미가 판매하던 가전 제품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에 그 어떤 기기장치보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어온 제조사의 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안정성 부분에 끊임없이 의심을 거듭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한 노하우나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3년 만에 덜컥 출시한 중국 기업의 차량을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대륙의 실수라는 그들의 기술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샤오미의 자동차 산업 실패의 산물이 될지, 물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으나 자체적인 기술 발전이나 시장 성장 속도를 보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안에 중국산 전기차가 전 세계 차량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